넥스트 그 이제 그 장외 거래. 네, 장외 거래. 아니 그건 안 해요. 그거는 뭐예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음. 저도 요 근래에 알게 되긴 했는데 그 요 근래에 이제 시행된 거라. 8시까지 응. 거래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같은데. 근데 지금 요즘 이제 흐름 중에 주도주 거래를 하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주도주 거래. 주도주 거래. 주도주 거래가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어떤 테마가 있잖아요. 주식에 혹시 테마주 들어보셨어요? 네. 테마주. 예를 들면 원전 해체. 뭐 이런 애들은 뭐 특정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렇게 아니면 현대건설 이런 애들이 주도주라고 해요. 그래서 여 밑에 이제 깔리는 애들이 있어. 다른 종목들이 이 테마 원전 해체라는 테마 안에 이렇게 있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퍼센트 상승률 기준으로 나래비를 세웠을 때 이렇게 나래비가 세워지잖아요. 그 현대건설이 이제 1위고 뭐 2위, 3위, 4위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테마가 또 여러 개가 있거든요. 시장에는 항상 테마가 여러 개씩 돌아가요. 원전 해체 아니면 뭐 대통령 이재명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재건 뭐 불화 재건 뭐 이렇게 뜨면 근데 이렇게 보면 현대건설 두산 에너빌리티 다 들어본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막 깔려요. 이렇게 어떤 애들이 깔리냐면 그때 제가 말씀드린 그 삼강 M&T 그런 회사들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풍력 발전 이러면 사람들이 다 아는 엔진 먼저 가고 엔진에서 프로펠러 가고 프로펠러에서 기둥 가고 기둥에서 이 전선. 그 뿌리 내리는 거 가고 그 다음 이제 전선 가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제 그 뇌 흐름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현대건설이 먼저 갔어요. 이렇게 현대건설 주가 원전 해체 테마를 타고 이렇게 먼저 갔어요. 그 다음엔 두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따라가요. 그 다음 또 나머지 애들이 또 따라가요. 그다음 얘는 이렇게 횡보를 해요. 횡보하거나 하락해요. 하락 안 해요. 거의 이렇게 횡보해요. 횡보하고 횡보하는데 이제 횡보할 때 이 두 번째가 가고 얘가 또 횡보할 때 얘가 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단타 치는 사람들 중에서 상따 하는 사람들 많아요. 상따 테마를 타면 이런 식으로 이게 막 14% 가고 있다 이 당일날 뜨니까 얘는 막 7% 가고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얘가 막 한 24% 가요. 그럼 얘가 이제 막 올라가다가 일봉으로 봤을 때 막 올라가다가 여기서 뭐 상 쳤다가 상 쳤다가 안 했다가 하면서 상 칠 듯 말 듯 이런단 말이에요. 상따가 뭐예요? 상따 상한가라는 개념 혹시 아세요? 그 코인은 상한가가 없잖아요. 코인은 상한가가 없고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 상한가를 영어로 찾아보다가 없는 거예요. 왜 없지 했더니 미국 외국 개념에는 아예 상한가라는 개념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원래는 15%였다가 이게 30%로 늘어났거든요. 그 지금- 이상은 못 올랐는데. 네, 지금 하루에는 30% 못 올라요. 이상 못 올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침에 딱 시작해서 이게 빡 해서 30% 찍었잖아요. 그래서 30%로 장이 상에서 잠긴다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잠긴다. 그러면 이 주가 거래하는 호가 창기 있잖아요. 여기 뭐 2,400원 뭐 이렇게 주주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물량 아까 말씀하신 그 물량들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걸려 있고 여기 걸려 있잖아요. 이게 상한가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한가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안은 지금 이게 걸려 있고 내가 만약에 뭐 420만 주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상한가에 30%에 420만 주가 걸려 있잖아요. 내가 매도하고 싶어 하면 여기다 던지는 거야. 그럼 얘를 하나씩 깎아먹는 거잖아요. 이게 420만 주가 다 깎일 때까지는 상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을 막고 있잖아요. 상 딱 장 시작하고 30% 호로록 올라가서 30%의 매수가 이렇게 많이 걸려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상한가에서 잠겼다라고 얘기하고 상한가에서 잠기면 상따를 하려고 여기다가 물량을 내가 걸어놔요. 나 사고 싶어 하면서 대기를. 그러다가 상따에서 잠겼잖아요. 근데 잠겼을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이게 계속 움직여요. 이게 여기 이만큼이었다가 이렇게 되고 다시 이만큼 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호가 주문이라서. 호가 주문과 체결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체결은 실제 거래가 체결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깎이는 거고 사실 내가 돈만 있으면 호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미들을 꼬드기는 꼬드기는 거죠. 거구나. 그래서 호가창이 바바바박 밀려서 와 이거 안 풀리려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기대감에 이제 개인 매수들이 막 들어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먼저 이제 상을 잠가놓고 세력이 여기 채워놨는데 여기에 예약 매도인 거죠? 예약 매수인 거죠. 매수 사겠다고 그거. 사겠다고. 그럼 상이 안 풀릴 거야. 200만 주나 상에 걸려있으니까 안 풀릴 거야 이러면서 이제 개인들이 여기 쌓아요. 하지만 우선순위는 여기부터죠. 매도되면. 그렇죠. 근데 갑자기 얘를 확 지워버려. 취소해버리는 거. 네, 취소해버려. 그럼 얘가 팍 밀리면서 얘네가 득득득득득 와요. 그러면서 걔네가 체결. 걔네가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물리는 거예요? 얘네가 체결이 돼요. 그래서 30% 물려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주가가 잠겼다가 축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와요. 거의 대부분 이래요. 상 다시 잠긴 애들이 잠깐 잠겼다 이렇게 와요. 왜냐면 이때 더 사고 싶어도 더 세력 입장에서 갑자기 이날 확 올라버렸어. 사실 더 사고 싶었는데. 그쵸? 그럼 이런 경우에 상을 일부러 막 뚱뚱하게 만들었다가 갑자기 확 빼요. 그러면 얘네 뭐 이때 산 애들, 이때 사는 개인들 혹은 이때 걸어놓은 애들이 체결됐다가 오 뭐야 쫄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7% 그러니까 플러스 30에서 플러스 17까지 막 내려가요. 그럼 쫄아서 팔잖아요. 왜냐면 하루 만에 손실이 13% 이상 나니까 쫄아서 팔잖아요. 그럼 이거 다 받아 먹어요. 세력들이 빠바박 해서 다 받아서 이거 올려요. 그럼 다시 또 잠가요. 그리고 장을 끝내. 그러면 이걸 본 세력들 혹은 이제 개미들은 거래량을 보거든요. 이때 빵 띄울 때 거래량 터졌고 빵 띄웠다가 얘가 잠깐 간이 많이 했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작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져요. 그러더니 한 5분 만에 잠겨버렸네. 당연히 여기선 거래가 안 터지니까 거래량이 좀 적어요. 그러다가 이때 팍 하고 거래량이 빵 떨어지죠. 거래량 빵 떨어지죠. 주가가 빵 떨어지죠. 이때 놀란 개미들이 팔아요. 그러다가 말아 올릴 때 얘를 또 거래량으로 또 말아 올려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없죠. 이렇게 끝난 경우 이걸 보고 다음 내일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누군가 들어 올렸다라고 명확히 확실하게 나왔잖아요. 누군가 들어 올렸다 명확하게 확실하게 나와서 세력의 평단 시작은 여기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들어 올렸네. 오케이 평단은 한 이쯤이겠구나. 이쯤이구나. 그런데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리네. 그 올리는 거래량이 터진 게 이쯤이구나. 세력의 평단은 이쯤이구나. 그럼 세력은 이 이상은 털고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걸 기대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무조건 더 올리고 시작하겠구나 라고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전업투자자들은 상상을 하고 여기에 물량을 막 걸어요. 내 거 제발 체결해 주세요. 체결하게 해주세요. 혹은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사죠.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따를 하기 위해서 잠깐 풀렸을 어떨 때 사냐면 이때 사거나 이때 사요. 전업 투자자들은 막 두두둑 해서 21%, 23, 4, 4, 5 갈 때 사고 잠겼을 때 그냥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바로 이제 갭상 시작하죠. 갭상 시작한다는 말은 이제 이 가격대로 끝나서 다음날 이 가격이 만약에 여기였다. 그럼 장 시작이 여기서 시작돼야 되는데 떠서 시작되죠. 갭상을 하죠. 왜냐면 전날 종가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전날 종가에서 9시 땡 하기 전에 8시 40분부터 9시까지 그 장전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가를 막 올려요. 호가를 올릴 수만 있어요. 호가를 막 올려요. 그러다가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이게 딱 매칭이 돼가지고 10%까지는 땡 하고 시작할 수 있어요. 20분 전만. 20분 전까지. 네, 그래서 딱 20분에 9시 땡 할 때 이 호가창이 드드득 해서 올라가가지고 이게 10% 올라가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갭상이 나는 거예요. 그 차트에서 갭 띄워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팔고 나와요. 여기서 먹었잖아요. 10% 여기서 먹고 그냥 털고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전업자들. 그래서 딱 이렇게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다가 뭐 빠지거나 뭐 다 또 가거나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 갭상 이게 이제 상따 한다는 거고 상따 할 때 뭐 요즘에 하도 잘 가니까 이제 주도주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주도주 예전에는 이런 애들도 다 잘 갔어요.
그런데 주도주하라는 말이 NTX랑 연관이 있어요. NTX랑.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이게 되게 잘못된 거예요. 되게 잘못된 건데 지금 NTX를 거래를 하는 개인이 거의 없어요. 전업 투자자 혹은 기관들만 해요. 이게 뭐냐면 저도 NTX 생리를 이제 지난주에 좀 많이 깨달아서 그거를 역이용해서 저는 오히려 수익을 했거든요. 지난주 100만 원 정도 수익 냈는데 현대건설을 저는 그 대주 거래라고 해서 거꾸로 쳤어요. 거꾸로. 숏을 친 거예요? 공매도. 네, 숏을 친 거예요. 숏을 쳐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KRX, 이게 NTX. 여기서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한 8,000원에 끝났어요. 그쵸? 그러면 얘가 이제 8,000원으로 이제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올릴 수 있어요. 주가를. NTX가 뭐예요? 아까 그거 얘기한 넥스트. 아, 네. 넥스트.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아. 주도주 온 거예요. 주도주하고 상한가하고 이렇게 하다가 요즘 NTX 때문에 주도주 거래라는 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게 왜 얘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냐면 기관이 여기서 그러니까 KRX에서 거래되는 거래 대금의 한 최소한 20분의 1로 주가를 움직일 수 있어요. 거래량이. 그래서 현대건설을 한 몇십억으로 한 10% 올릴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기관밖에 없으니까 기관들이 그냥 주가 올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10% 하면은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못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공매도 하려는 또 물량도 여기 있어가지고 못 가요. 근데 얘는 그냥 지금 무주공산 왜 거기는 공매도 없어요? 있는데 아직 그 기관들의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게 시행되고 지금 이제 100종목으로 늘어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10종목에서 100종목으로 늘어난 지. 한 3개월 됐다고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래서 여의도에서 주식 단타 치고 하는 사람들은 진작에 여기로 그러니까 이걸 타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주가를 올릴 종목을 찾아서 KRX에서 주도주로 단타를 치는 거예요. 이게 왜 주도주가 되냐면 개인 입장에서 9시부터 18시, 18시에 뭐 끝났다 쳐요. 끝났다 쳐요. 이게 8,000원으로 끝났어. 근데 NTX 거래하고 네이버에 딱 몰라. NTX의 존재도 뭔지 몰라. 그냥 장 끝나고 된다는 개념만 알아. 근데 오늘 장 끝나고 NTX에서 10%를 더 올랐네?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KRX에서 10% 올랐으니까 본장에서도 10% 차익만큼 또 올리는 거예요? 본장에서 10% 올리겠구나, 키 맞추기 하겠구나 이러면서 무지성으로 여기 개인들이 다 붙는 거예요. 이거 개인들이 다 붙으니까 또 기간이 끝났다고 그 다음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차익 이용해가지고 계속 그 네. 그러니까 어차피 아니, NTX 끝나는 거래소 간에 그 NTX에서 끝나는 종가는 여기에 영향을 안 미쳐요. 네. KRX 종가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냥 여기서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피트랑 바이낸스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차익 그래서 기관들이 이제 주도주를 만들어요. 왜냐면 이 100주밖에 안 되니까. 100종목밖에 안 되니까. 거래 가능한 얘가 100종목밖에 안 되고 얘들을 테마를 어떻게든 태워요. 현대건설 뭐 이런 식으로 뭐 태워요.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식으로 태워요. 그럼 현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애들. 그러면 지금 걔네들 주가 보면 다 똑같아요. 다 이래.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올랐다 싶었거든요. 현대건설도. 그리고 제 친구가 현대 엔지니어링을 다녀가지고 현대 엔지니어링의 실적이 현대건설로 들어가요. 근데 제 친구가 이제 경영 전략실 쪽에 있어가지고 걔네 뭐 친구들끼리 만나면 회사 욕 엄청 하잖아요. 그래서 걔네 회사 욕을 엄청 들었거든요. 제가 주식한다는 거 아니까 이제 제가 친구한테 현관 말이 되냐 이게? 야 얘네 지금 이거 PER이 말이 돼? 얘네 실적 지금 뭐 턴어라운드 됐긴 했지만 야 니네 엔지니어링에서 지금 적자 3천억 잡혀 있는데 지금 이제 이익이 1,500억 잡았거든요. 지금 그 현대건설의 이익이 1분기에 1,500억 잡혔거든요. 근데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지금 1분기에 손실 난 것만 3천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거꾸로 치면 먹겠다. 왜 이렇게 올랐던 거지? 하고 이게 알아보다 보니까 이 NTX가 작용을 했더라고요. 이런 큰 종목들을. 그래서
이 NTX를 보고 주도주 주도주 거래를 하는 게 좋으나 제가 봤을 땐 언젠간 여기서 한번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NTX 반대로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공매도 없어요 이렇게 막 하셨잖아요. 여기 공매도가 막 들어가고 여기에서 다른 뭐 쇼치는 사람들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거 꼬꾸라지는 거 한순간인 것 같아요.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현대건설 이런 애들. 그래서 저는 잡아놨어요. 현대건설을 거꾸로 2천 잡아서 이제 7% 떨어져가지고 반 팔고 반을 가지고 있어요. 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숏을 그게 최고가라고 생각하시는 데서 치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러면 그게 언제쯤 떨어질 거라고 그 가격이 어떻게 떨어질지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치셨어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제가 만약 여기서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운이 좋게 그 다음에 바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 손절 라인은 전고점을 계속 못 뚫으면 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전고점을 뚫잖아요. 그때부터는 또 다른 어떤 어나더가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지키는 손절 라인은 전고점을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고점을 뚫어버리면 거기서 손절 나가고요. 근데 잠깐 거래량이 별로 안 태웠어. 거래량이 별로 없었어요. 없고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럼 계속 홀딩해요. 계속 홀딩하고 뭐 오래 갈 수 있어요. 근데 단 저는 이 가격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냥 좀 밑에서 그냥 여기에 그냥 건 거예요. 그냥 지금 이 가격이 되게 비싸다라는 거에 저는 그냥 저의 돈을 건 거고 분명히 이 아래는 온다. 내 생각에는 한 이쯤이지만 무조건 이 아래는 온다. 그게 이렇게 가다가 이때가 됐건 그때 이렇게 더 가든 어쨌든 저는 이 가격에서 손실 날 확률보다 제가 이익을 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하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뭐 4% 찍히거나 뭐 해도 괜찮아요. 그냥 두는 거예요. 마이너스 몇 프로까지 두세요? 이 라인까지요. 고점. 네, 고점까지 매도를 칠 때. 근데 이것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제가 세팅도 해드릴 텐데 이 고점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공매도 수량, 공매도 비율. 주식을 공매도 개념을 나중에 또 알려드릴 텐데 공매도를 치기 전에 먼저 장전하는 물량이 있어요. 장전하는 물량이란 뭐냐면 만약에 두 분께서 현대건설을 갖고 계세요. 아 근데 나는 투더문이라 현대건설 이때 팔 거야. 나는 이 중간에 뭐 가격보다 신경 안 써. 현대건설 10만 원 간다 가자 이러면서 안 팔아요. 근데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차피 안 팔 거면 이렇게 갈 건데 안 팔 거면 그래 이때까지만 빌릴게. 뭐 그게 1년 뒤야. 오케이 1년까지만 빌릴게 하고 제가 가져가요. 저는 여기다가 매도를 쳐요. 난 어차피 한 주 샀다가 한 주만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 그 밑에서 산 가격대. 네, 저는 여기서 빌려요. 나 빌릴게. 음. 일단 빌려요. 매도는 안 쳤어요 아직. 먼저 매도 쳐야 되는데 저는 주식이 없었잖아요. 두 분께 허락을 받고 빌릴게요 해서 빌렸어요. 두 주를 빌리고 이쪽이에요. 갈까 말까 칠까 말까. 근데 뭔가 떨어져. 다시 올랐어 고점. 근데 여기 고점 올라갈 때랑 여기 고점 올라갈 때랑 거래량이 현저히 적네. 이거 떨어지겠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매도를 쳐요. 그리고 아싸 운이 좋게 여기서 떨어졌네. 마이너스 뭐 15%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때 빌리긴 했지만 제가 매도 친 가격은 여기잖아요. 매도 치고 15% 떨어졌죠. 매수해요. 돌려줘요. 그럼 저는 15%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냐면 이때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 이 종목에 그 대여된 주식 수량이 늘어나요. 잠깐만 다시 한번. 대여된 주식 수량 이렇게 그 빌린 거를 거기서 15% 빠졌을 때 팔죠. 팔면 이제 이때 파는 거죠. 저는 파는 거죠. 먼저 두 분 거를 먼저 파는 거예요. 그럼 팔았어. 팔고 저는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15% 싸게 샀어. 그다음 돌려주면 어차피 가만히 놔뒀어서 많은 15% 본인들 계좌에 찍히시는 거잖아요. 그쵸? 문제죠. 그래서 이 차익을 이용하는 게 공매도고, 그래서 개별 종목들의 차트를 나중에 차트가 아니라 뭘 세팅할 건데, 이 현대건설이란 걸 띡 치고 영문에 들어가면 얘 대차잔고라고 나와요. 대차잔고가 뭐냐면, 자, 이 개념부터 설명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 이때 매도 쳤다 했어요. 그쵸? 매도 치고 이렇게 떨어서 이때 팔았죠? 그럼 저는 한 4일 동안이라고 치죠. 4일 동안 빌렸잖아요. 빌린 돈 줘야 되잖아요. 이자를 줘요. 대여 수수료가 그래서 들어와요. 띵동 하면서 내 주식 2주, 현대건설 2주가 대여가 반납되었습니다 하면서 2주에 대한 이자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다 비용이잖아요. 그쵸? 비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어떤 기회가 오면 당장 팔아야 되니까 먼저 빌려 놓는다고요. 매도는 치지 않더라도 빌려놔요. 왜냐면 이거 고점 찍었어. 그럼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막 빌려요. 막 빌리기 시작해. 왜냐면 다시 한번 다음 고점 갔을 때 이거 희말이 없이 전 고점 맞고 내려오면 싫으니까 땡겨놓는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네, 그래서 저는 이때 빌린 거예요. 두 분께. 이때 빌리고 저는 이때 매도를 친 거예요. 이해돼요? 이때 빌려놓고 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죄송해요. 그럼 이 거래일 동안 일주일 동안의 비용을 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매도는 이때 쳤지만 빌린 비용은 기간 동안. 그리고 사람들은 최대한 적은 날짜에 빌리고 싶겠죠.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을 때는 안 빌려요. 근데 이건 진짜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희말이 없이 다시 올라갈 때 쳐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순간 이 아래 점점점 대차장고가 이렇게 늘어나요. 그리고 실제 공매도 수량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대차장고는 빌린 거. 공매도 수량은 실제 공매도 친수량. 그리고 공매도 친수량이 이거랑 조금 시차를 두고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 떨어질 때 공매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공매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매일매일 거래량 중에서 10억이 거래되는데 그 중에 5억이 공매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00억이 거래되는데 한 10억 정도만 공매도 비율이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갑자기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어서 하루에 거래 대금이 한 50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때 공매도 비중이 30억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이거 지금 공매도 치는 사람을 여기 공매도라고 보는구나. 오케이, 가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도 의사결정을 저는 해서 여기다가 매도를 친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세팅을 한번 해서 도와드릴게요. 근데 결국 이게 이거를 말씀을 해드릴까 안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도 해드리는 게 뭐냐면 결국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저희가 거래하는 그 방식 있죠. 방식은 너무 싸거나 너무 높았을 때 저희는 사거나 팔거나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거기가 제일 쉬우니까. 리스크가 제일 적고.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가르쳐 드리고 있었는데 이것도 알려드리긴 해야겠다. 왜냐면 지금처럼 너무 과열된 시장에서는 오히려 여길 잡는 게 안전하거든요.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뭐 오늘 수업에 갑자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인트로가 돼버렸고. 네. 그래서 오늘 그 영웅문을 세팅을 할 거예요. 일단 먼저 연결을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세요. 그냥. 이거야? 테레비 켜야지. 켰어. 켰어. 자동으로 꺼졌네. 잘 마시겠습니다. 드시고 오세요. 그러면 저것도 그 MTX 때 먼저 들어가서 선점하고 이러는 게 좋은 거예요? 좋긴 하는데 저도 아직 거래하는 법을까지는 몰라요. 잘 몰라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거 다 끄시고요.
다 꺼요? 네, 다 꺼주세요. 다 끄고 딱 필요한 것만 다 시키죠. 처음에 이거 딱 깔고 여는 순간 뭐가 바바바 나길래 와 진짜 이거 어려운 거구나. 사람 겁부터 주나 진짜 시작하자마자. 진짜요. 네. 네. 겁부터 주더라고 처음부터. 네. 자, 여기서 일단 키셔야 될 이거 거. 해봐야겠다. 네. 여기 아주 안 보이지. 일단 키셔야 될 거. 재무 차트부터 설정하죠. 저희는 지난주에 재무에 대한 부분도 컨트롤했으니까 여기서 여기 검색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니 여기 가지고 여기다가 재무 차트 이렇게 넣어요. I요. I. 네. 이게 내가 씨. 다 차트라고 아, 안 보여. 이게 아 안경 안 껐지. 깎았어. 잠깐만요. 이게 되게 예민한가 봐요. 저게. 아또 못 여기 혹시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여기 단자를. 예. 아니면 저쪽이나. 됐다. 그렇다. 자, 이 차트가 되게 이제 중요해요. 차트 세팅도 다 할 건데 여기 크게 해주세요. 조금만 건들 때마다 이거는. 네, 크게 해주세요. 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저 얘 있죠. 여기 영업이 당기순이익 PR 자본 쪽에 있죠. 얘 다 꺼주세요. 여기 옆에 X 있거든요. 다 꺼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재무 상태표. 여기서 자본 총계. 네, 자본 총계. 그 다음에 얘를 이걸 눌러주세요. 네, 그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안정성 비율. 아니 요거요. 시장평가 지표. 네, 좋아요. PBR을 얘를 X 다. X에서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얹혀주세요. PBR. PBR.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딱 놔둬주세요. 네, 그 다음에 Y축의 표시. Y축의 표시. 네, 왼쪽. 네, 그 다음에 확인.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자본이 이렇게 매년 늘어가고 있는 게 한눈에 보이죠. 그러면서 이 선이 PBR이에요. PBR이 뭐냐면 자본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1,000억이 있는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8천억이다 라고 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보다 시가총액이 적게 평가받는 거죠. 그래서 0.8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면 이 회사의 평균적으로 이제 얘를 볼까요? 이게 지금 0.7이죠. 왼쪽이 0.7. 네. 평균적으로 0.7 정도 혹은 뭐 이 정도 라인이 평균이라고 보겠죠. 그렇죠? 이 정도 라인이 이제 평균이에요. 지난 평균. 지난 평균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때 BPR이 확 올라가죠. 뭐냐면 PBR이 0.8에서 1.2가 됐다라고 하는 건 회사가 가진 자본보다 사람들이 좀 더 평가해주고 있다. 좀 더 평가해주는 그 시기가 19년, 20년도, 21년도였어요. 그렇죠? 23년도까지. 근데 지금 다시 어떻게 됐어요? 자본은 역대급인데, 그렇죠? 자본은 역대급인데 시장에서 시가총액 평가는 자본 대비해서 너무 적다. 자, 일단 여기 이견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에서 여기서 당기순이익이요. 드리고요. 아니요, 그냥 딱 엔터 지금. 네, 그 다음에 얘를 또 막대로 당기순이익이고, 이 당기순이익과 관련된 시가총액은 당기순이익이랑 시가총액이랑 관련 있는 건 PER이에요. 시장평가지표에서 PER 이렇게 해서 안쪽에 Y축 표시 이렇게 되면 이익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이익 대비해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평가가 지금 원래는 이 회사가 중간값으로 그냥 하면 한 2쯤 되겠죠, 그렇죠? 2쯤이면 몇이냐면 지금 여기거든요. 이 2축이에요. 2축이 아니라 2축이라 몇이죠? 지금 얘가 10, 그렇죠? 10선이었어요. 이 회사가.
PER이 10. PER이 10이다는 말은 100억을 벌었으면 곱하기 10 해서 시가총액을 1000억 정도 시장에서 쳐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 자체가 평균적으로 10, 막 엄청 이레귤러하게 높이 평가받는 그런 시점도 있긴 했으나 어떤 평균에서는 10 정도고 지금은 몇이죠? 한번 이거 점에 한번 갖다 대보실래요? 네, PER이 4.56까지 떨어졌다. 이거는 2021년 이후로 최저점이다. 자본이 봐봐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 이거 하나는 제가 바로 지금 설명드리고 갈게요. 뭐냐면요. PER, PBR 다 시가총액 대비의 회사 실적이에요. 그쵸? 그런데 시가총액은 뭐라 그랬죠? 주가가 7,000원이고 곱하기 1,000만 주가 있으면 이거 곱해서 이게 시가총액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시가총액이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주가는 언제나 변하니까. 그쵸? 그럼 주가는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죠. 이 회사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회사인데 이건 재무실적이에요. 예를 들어 이익추이예요. 이익추이가 이렇게 가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이렇게 가는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회사가 다 같은 지표를 가지고 다 같은 실적을 가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죠. 이때 시점과 이때 시점이 같은 이익이라고 쳐보죠. 이 회사가 같은 이익이에요. 이 회사는 이 해에 같은 이익 수준을 가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재무 상태도 다 똑같다고 쳐보죠. 그러면 이 회사가 100억 벌어요. 이 회사도 100억을 벌어요. 똑같이. 그런데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그래서 PER이 10이에요. 그렇죠? 이 회사도 PER이 10이에요. 그런데 얘랑 얘를 봤을 때 얘는 PER이 좀 더 그러니까 내가 얘를 PER 10배 줄 때랑 얘의 PER 10배 줄 때는 좀 다를 거라는 거는 아시겠죠? 시가총액을 더 많이 주는 건 이 회사의 단순한 실적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회사가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실적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PER이 반영한다고요. 왜냐면 사람들은 성장하는 회사의 주가를 더 쳐주니까.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PER을 더 낮게 주고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이제 하나의 포인트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기준이 똑같았다면 사실 이 PER이 이렇게 낮게 나올 수 없어요. 이때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PER이 낮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죠. 얘가 만약에 이익이 떨어졌었다고 생각해봐요.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랑은 엄청 다르네. 이때 PER이 역대 저점이긴 하지만 이전에는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뭔데? 실적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얘는 지금 어때요? PER을 적게 주면 안 돼요. 엄청 상승하고 있는 이익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가총액은 저 낮은 가격으로 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도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은 논리로 자본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의 자본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지만 이때는 낮게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자본이 쌓인 게 적으니까. 근데 지금 자본 계속 쌓여갖고 이게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엄청 적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종목을 찾아서 이거 딱 두 개만 켜본 다음에 딱 봤을 때 성장하고 있냐? 막대 체크.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이 막대가 거꾸로 가고 있냐? 네, 그거를 체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이제 자본총계 단기순이익. 그 다음에 우리는 수익성 지표. 죄송해요. 손익계산서에서 매출도 깔 거예요. 매출. 그 다음에 여기서 수익성 비율. 여기서 영업이익률을 여기다가. 네. 그리고 매출액 이해를 막대로 바꿔줘요. 얘가 매출액인가? 그러면 지금 다시 얘 눌렀죠. 이거 다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누르세요. 얘 매출액. 네.
얘를 막대로. 이렇게 되면 어떤 회사가 매출을 이렇게 늘려가는데 영업이익률도 같이 늘려나가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원래 회사가 매출을 늘릴 수 있어요. 염가루 깔거나 원래 팔던 회사한테 와 이거 내가 더 싸게 줄게 하면서 매출을 늘릴 수 있어요. 할인하면. 네. 그런데 이익률이 이렇게 같이 늘어난다는 건 이거는 회사가 뭔가를 엄청 경쟁력 있게 잘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커가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받고 있는 회사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딱 어떤 종목 추천받았어요? 검색해봤어요.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한번 다시 봐드릴게요. 근데 이런 모습이 아니라 뭐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망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 있지? LNF 한번 망하고 있진 않지만 에코프로비엠 한번 쳐보시겠어요? 에코프로비엠 여기 이거 검색어 누르신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네. 엑셀. 네. 보면 당기순이익이 올랐다가 줄어들고 자본은 쌓아가고 있어요. 왜냐면 얘네가 번 돈은 없는데 여기 유증하거나 증자하거나 해서 올린 거예요, 자본을.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매출 떨어지고 당기순이익 떨어지니까 당연히 퍼가 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뭐 이런 퍼가 아니라 PBR. 어쨌든 평가가 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PER 이제 안 나와요. 왜냐면 이익이 안 나오니까. 역에 시가총액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마이너스 20억에 돈 못 벌 적자 나오는 회사한테 PER을 곱해주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안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표에서. 네. 이런 회사 추천받았다 거르는 게 맞아요. 거르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네오오토라는 종목 네, 네오오토 네 그쵸 거의 똑같죠. 그 태경 UK랑 그쵸. 자본 잘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BR 저평가 받고 있고 매출액 영업이익률 잘 올라가고 있고 PER도 당기순이익도 계속 올라가는데 PER은 저 끝바닥에 그쵸? 이런 회사들을 사는 게 이제 손실이 날 확률이 되게 적어요. 되게 적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일단 얘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올려볼까요? 얘를 잡고 이렇게 첫 번째 갖다 놓는다 생각하고 네 한번 놔둬보시겠어요? 딱 하고 네 그럼 이렇게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의 매출 이익률 먼저 쭉 그 다음에 자본과 당기순이익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다가 배당만 한번 쳐보시겠어요? 배당 네 엔터 치면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 둘 다 일단 먼저 배당 성향 더블 클릭 네 그럼 여기 들어갔고 배당 수익률도 배당 수익률을 끌어서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배당 수익률을. 네. 얘를 누르면 되겠다. 죄송해요. 얘를 눌러서 왔다 갔다 다시 안 보네. 배당 수익률을 눌러서 여기다가 놔둬주세요. 네. 그리고 Y축의 표시. 네. 네. 그 다음에 얘 색깔 하나 바꿔줄까요? 배당 성향 얘를 눌러서 연가? 네 더블 클릭 그럼 여기 선 색상을 얘를 뭐 아무거나 원하시는 색상으로 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어때요? 올라가죠. 그쵸? 배당 성향은 낮아지는다고 배당 성향은 뭐예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 회사가 당기순이 이 네오토라는 회사가 한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이때 얼마였죠? 이때 한번 마우스를 오버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익에다가 네 여기 이익이요. 네 119억 벌죠. 그쵸? 그럼 여기 이때 배당 성향이 얼마인지 볼까요? 9.91이죠. 네. 아까 여기에 150억이었네요. 그쵸? 150억 곱하기 9.91 약 10% 15억 15억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배당 성향이에요. 그래서 근데 얘는 이익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익이 올라가니까 배당 성향이 이게 더 이렇게 쭉 올라갈 수는 없어요. 왜요? 왜냐면 그러면 계속 배당 금액이 너무 많이 줘야 커지니까. 되니까. 그럼 더 줄었는데 그치? 줄을 당연하죠. 이익이 이만큼 늘었으니까. 아 이익 대비니까. 네. 이익에다 곱해서 배당 재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배당 재원을 만들고 이 재원을 주식 수로 나눠서 한 주당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배당 성향이에요. 근데 회사가 이익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체됐어요. 크게 막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않고 이렇게 정체됐어요. 그런 경우 배당 성향을 이렇게 쫙 올린다? 이거는 두 가지인데 정말 주주 친화적인 어떤 그런 경영을 하기로 마음먹거나 아니면 대주주가 나 돈 좀 땡겨야겠다. 돈 좀 자기가 배당 많이 받으려고. 땡겨야겠다. 뭐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뭐 하는데 어쨌든 좋은 회사들은 웬만하면 배당 성향을 급하게 줄이거나 배당 성향을 유지하거나 해요. 좋은 회사들은. 이게 뭐 5%뭐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아니요. 배당 성향은 회사마다 결정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 회사가 근데 그거 레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옛날 회사 첫 회사가 이제 그 공공기관이긴 했는데 그래도 거기도 이제 회사가 그 이제 비영리 기관이긴 하지만 수익을 내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한 1,500억 벌어서 한 10% 남겨요. 한 150억, 200억. 근데 거기 직원이 300명이에요. 주주는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항상 매년 하는 거야. 연말에 가서 이제 이사회 안건으로 이익 잉여금의 뭐 처리안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올려요.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를 막 실무진에서 고민 사실은 안 해요. 이 사람이 알아서 이거는 우리 이거 우리 여기 낡았으니까 이때 쓰고 나머지는 직원들 고생했으니까 이거 직원들 성과급으로 재원을 어느 정도 잡자. 150억 벌었으니까 한 50억은 직원 성과급으로 쓰자. 예전에는 성과급이 한 20억 재원이었는데 이번에 50억으로 확 올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그걸 이제 50억으로 딱 올려요. 그 다음에 그 50억 가지고 이제 어떻게 나눠줄지 뭐 저는 논리를 정하죠. 제 사수랑 팀장이랑 해가지고 정하는데 그런 것과 똑같이 회사 그냥 사기업도 올해는 성과급 쟁여라.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한 50억은 우리 주주들한테 나눠주자. 그 금액이 원래 작년에는 20%였는데요. 올해는 그러면은 한 25%로 올리자. 왜요?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올렸어. 요번에 우리 산업이 좋았잖아. 배당 성향 이거 안 올리면 주주들이 뭐라 할 거야. 그래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지가 없고 그런 식으로 정해지는 게 배당 성향이고 배당 수익률은 당연히 그 연말에 이 회사의 주가 대비 배당금. 그래서 보면 몇 %죠? 8.8%. 아니요, 이거 배당 수익률 2.5. 그러면 이 회사의 작년 뭐 종가가 8,000원에 끝났으면 8,000원에 2.5%가 배당이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계속해서 같이 올라가는 게 정말 좋은 회사예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배당 수익률도 같이 올라간다. 그래서 옛날에 삼성전자 막 5,000원일 때 사놓은 사람 지금 삼성전자 지금 주가 기준으로 뭐 배당률이 한 2% 뭐 3%될 거예요. 그 3만 원이잖아요. 3만 원에 3%면은 얼마죠? 한 900원? 900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막 5,000원에 사놨던 사람들도 지금 막 1,000원씩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20%잖아요. 그 사람들은 매년 20%씩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산 주가에서 2%인 거예요? 오른 오르면 오른 대로. 오르면 오른 대로. 5,000원 샀는데 4만 원 됐으면 4만 원에 대한 5%. 근데 나는 5,000원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가도 오르고 배당 수익률도 오르고. 네, 어마어마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한 돈 대비해서. 그래서 장투를 했을 때 배당으로 뭐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지금 배당이 없었지만 점점 배당을 이렇게 늘려주는 거죠. 최근에. 그럼 되게 좋은 거죠. 뭐 이게 뭐 대표가 가져가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투자자로서는 좋잖아요. 그렇고 그럼 다시 한 번 더 태경 BK를 볼까요?
이게 글씨가 되게 작다. 네. 안 보인다구나. 태권 BK도 보면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높았다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때 높은 이유는 주가가 낮았기 때문에. 주가가 낮았기 때문에. 얘 한번 올려볼까요? 몇 퍼센트까지 줬었는지? 5%까지 줬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5%까지 줬어요. 근데 이때 5% 해봤자 뭐 주가가 낮아서 한 100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주당 100원. 그럼 지금도 사실 주당 100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또 늘렸겠죠. 지금은 3%까지 늘렸네요. 그럼 이제 이때 3% 줬으니까 한 150원 정도 주는 거네요. 그렇죠? 150원 정도 주는 거고 지금 기준으로 들어갔을 때 150원 주면은 3%가 넘죠. 이 점은 뭐 분기예요? 아니면 연? 연. 매년. 연말? 매년. 네. 그 지금 기준으로 배당 분기로도 수익이 볼수 있고. 네. 지금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0.31이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1년이 6개월 채 안 남았으니까 사실상 이게 0.31이라고 해도 연간 연이자로 생각하면 6%까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들어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놓고 가만히만 있어도 배당 수익이 기대되는데 여기서 더 안 빠질 거거든요. 왜 어떻게 안 빠져요? 라고 하면 저도 할 말 없어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빠질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지금 역대 저점이거든요. 확률이 훨씬 높다고요. 이보다 더 안 빠질 확률이 훨씬 높다고요. 왜냐면 일했던 적이 없으니까. 이 회사가 작년 10년 동안 일했던 적이 없는 회사인 거예요. 거기다가 코스피 지금 좋죠? 코스닥도 좋죠? 근데 왜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럴 적이 없었는데 왜? 사람들이 외면해서? 사람들이 외면해서. 이럴 때 사놓고 있으면 따박따박 이런 애들 내 오토 뭐 이런 애들 다 사놨다가 튀는 거예요. 이게 툭툭 튀어요. 근데 얘 너무 감사하게도 나중에 차트를 보면 얘가 이제 보면 이제 뭐 이게 연이잖아요. 이게 연, 그렇죠? 한 이 정도가 이 한 칸이 연인 거잖아요, 그렇죠? 연 동안 주가 변동 범위가 엄청 커요. 최소 20-30%는 나아요. 저점을 잡았을 때 최소 30%는 한 번씩 띄워준다고요. 뭐 이때는 아니었지만 이때는 뭐 20년 코로나 시즌이니까 차치하고. 근데 코로나 시즌이었다고 쳐도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또 한 20-30%될 거예요. 엄청 작아 보이겠지만. 이거 뭐 어떻게 해요? 뭘로? 아이고. 잘못 나갔네. 가까이 가서 보고 싶었어요. 아니. 여기서 여기 얼마 오른 건지. 오른 건지 여기를 보면 돼요. 여기 대보고 그럼 여기가 2,580원이었고 요 고점. 그렇게 하는 네, 거예요? 7,000. 드래그 되는 그런 건 없는구나. 드래그 할 수는 있긴 한데 아니 근데도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여기서 잡아놓으면 변동을 통해서 충분히 연내 수익이 나요. 연내가 아니고 사실 6개월 안에 저는 수익이 무조건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6개월도 안 걸릴 것 같아요. 3개월. 왜냐면 제가 3개월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회사들은 실적 시즌에 한 번씩 무조건 떠요. 주가가요? 주가가. 왜냐면 얘가 아무도 주목을 안 해. 그러다가 실적이 났는데 몇 년 대비 연속 성장한 회사를 필터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공시 뜨자마자. 그럼 얘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실적들이 좋은 회사들은 딱 실적 시즌에 사람들이 우와 뭐야 이런 회사가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었어? 그러면서 달려들어요. 그래서 그때 한 번씩 퉁퉁퉁 가줘요. 최소한 실적 시즌에는 한 번 가주니까 저는 3개월 안에는 무조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5월달이 1분기 실적이 나오는 때고 거기서 5월달 3개월 지난 8월달이 또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즌이니까 그쯤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맥스가 8월달에 나오는 거예요? 8월달까지. 1, 2, 3, 4, 5, 6이 네. 8월달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8월까지 해도 좋고 아니어도 연말까지 해서 배당 먹어도 좋고 그런데 배당 시즌에는 또 10월부터 사람들이 몰려요. 10월부터 3% 이하인 배당, 3% 정도인 배당인 그러니까 시가 기준으로 3% 기준인 애들을 다 사모으는 그런 흐름이 생겨요. 10월부터. 왜냐면 2개월만 기다리면은 배당 주니까. 그래서 웬만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배당 줬던 종목들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주가가 슬금슬금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매출이 푹 떨어지고 있는 느낌. 그래서 그래서 분기 실적을 계속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분기 실적을. 저거 분기 실적을. 음. 근데 얘가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해 왔는데 진짜 뭐 진짜 드라마틱하게 막 진짜 실수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사실 크게 그거는 이제 그냥, 뭐할 수 그냥 없는 아쉽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투자를 반복하다 보면 이런 회사에서는 그럴 확률이 매우 적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다른 투자보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빠져나와요? 지금부터 모아가가지고 음. 만약에 8월달에 사람들이 그거 먹어서 주가 빵 떴어. 그럼 그때 팔고 나와요? 아니면 12월까지 가져가세요? 저는 그때 팔고 나와요. 팔고 나와요? 네, 12월? 저는 그때 팔고 나와요. 그냥 음. 먹으면 장땡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람들은 또 물렸다고 생각하고 또 실적 시즌 지나면 또 깜빡하고 또 팔아요. 팔아요. 그럼 또 그 자리에 와요. 또 사고 또 사서 또 12월달에 또 팔고. 그렇게 했던 거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그 제 거 차트 막 찍혀 있는 거 안 보여드렸나? 그 한번 보여드렸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렇게 가면 되고 세팅을 이거를 지금 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뭐냐면 아래로 하면 안정성 비율 여기 저거 왜? 잠깐만. 위에. 아니 저거 말해. 안정성 비율 이거 눌러주세요. 여기 어딨어? 저거 보라니까. 제가 찍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유동 비율, 부채 비율. 그 부채 비율을 유동 비율에 갖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네 Y축이 표시해주고 색깔을 다르게 해주고 부채 비율은 빨간색. 저는 파란색으로 해주세요. 나쁜 거는 파란색, 좋은 거는 빨간색. 이게 위에 게 부채 비율인가요?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응. 그러네요. 얘를 파란색. 네, 확인. 이게 파란색이야? 네, 파란색이야. 맞아요. 네. 아니. 좋아요. 봐, 아름다워요. 뭐냐면 회사가 부채 비율은 낮추고 유동 비율을 올린다. 매우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보면 회사가 건전하구나. 그럼 요 차트 기준으로 해서 다른 회사들 막 뒤져보면 이런 비슷한 그래프가 있는 회사들은 다 괜찮은 회사들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뒤져보지 않아도 되고 그래. 여기 이 영문의 가장 멋있는 게 하나가 조건 검색이라는 거예요. 조건 검색. 그래서 이런 조건을 제가 걸어놔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 저장은 뭐야? 저장해야 돼요? 저장. 어떻게? 일단은 이거를 끄시고 이거 저장해요. 안 날라갔다. 이거를 저장. 여기 플로피 디스크 같이 생긴 거 해서 차트 틀 관리요. 네. 그 다음에 얘를 재무 기본 이렇게 적어서 저장해 보죠. 등록 수정. 네. 그럼 얘가 이제 재무 저장된 거예요? 된 거예요.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얘를 다시 한번. 설정? 아니 이거요. 네. 그럼 여기에 재무 기본 이렇게 있죠. 얘가 지금 불러온 거예요. 근데 지금 하시다 보면 지금 여기에 이 정도 추가해 놓으면 얘가 이만큼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맥스예요. 더 추가하면 또 잘 보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은 얘를 세로로 세우는 애들 막 이래서 그래서 세로로 세로로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구나. 이게 겹치니까. 그래서 이런데 나중에 나는 보시다가 내가 보는 지표들이 더 많아. 다른 걸 할 거야 라고 하면 다시 이제 얘를 다 지우고 저장할 때 여기다 덮어 쓰지 말고 저장할 때 새로 차트를 관리 새로운 이름 만들어 가지고 저장하면 그게 두 개가 저장이 돼요. 그 이거 색감 안 보여지는 거고. 지금 이게 하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차트를 관리 또 한 번 더 불러보죠. 하면은 네. 두 개가 하나 해서 차트를 여기 그냥 이걸로 그냥 저장해 보죠. 네.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저장이 된 거예요. 네. 재무 기본으로. 네, 이거 차트 틀로 돌아와서 차트 틀로 돌아와서 얘를 다 지워보세요. XXX X 그리고 저장 한번 해보세요. 차트 틀 관리로. 네. 차트 틀 관리. 뭐야? 이거 불러온 거잖아. 얘가 조금 되게 좀 이렇게 쉽지 않게 되어 있어요. X 지금 저희는 이거는 차트 틀 1에서 지금 이렇게 다 지운 거고 얘를 디스크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차트 틀 관리로 들어가서 저장을 차트 틀 1로 얘를 누르세요. 얘를 누르고 등록 수정.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차트 틀 1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자, 얘는 재무 차트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동평균선과 보조지표 이런 것들 막 세팅해서 봐야 되잖아요. 네. 거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0600이라고 쳐볼 수 있어요. 0600. 네, 엔터. 네, 이런 이게 이제 키움 종합 차트예요. 네, 키움 종합 차트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나와준 애예요. 자, 쉬운 거부터 갈게요. 쉬운 거부터. 뭐냐면 저희는 그 여기가 싸다 있잖아요. 이 싸다 있잖아요. 싼 기준은 역대급으로 재무에서 지금 낮은 평가를 갖고 있는 PBR과 PER에서 확인했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요번 수업 이후 다음 수업 때 같이 할 건데 뭐냐면 이 회사가 가진 지난주에 잠깐 개념을 설명한 회사 가치가 시가총액이 있고 이 시가총액에서 이 회사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더해서 이거를 총부채를 뺀 다음에 그럼 이 회사를 내가 인수한다 1,000억에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 이 회사에 내가 갚아야 될 돈 내가 가진 돈 해보니까 한 700억이 남네. 그럼 400억이란 돈은 제가 프리미엄으로 준 거잖아요. 그쵸? 이 프리미엄으로 준 금액이 이익의 그해 이익의 몇 배 정도이냐 이게 뭘 얘기하냐 내가 1,100억 주고 이 회사 사서 내가 덧붙여준 이 400억을 메이크업 하려면 몇 년이 걸리냐 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100억을 남겨 맨날 그러면 나는 이 회사를 인수해버려서 100억 4년 쌓아서 그 돈만 만들면 이 회사 인수하는 거잖아요. 인수한 돈을 다 메이크업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넘길 때 야, 이 회사 내가 400억 더 주고 샀는데 너 얼마 더 주고 살래? 이런 딜을 이제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이 회사를 평가를 항상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뭘 하냐면 지금 PER, PBR 있죠. PER, PBR은 PER만 따로 PER은 이익만 본 거예요. 이익만. PBR은 자본만 본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있어요. 똑같이 PBR이 1 회사인데 시가총액도 1,000억인 회사예요. 그럼 자본도 1,000억 있겠죠. 이 두 회사는 둘 다 평가가 어떻네? 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PBR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익을 까봤는데 이익이 한 회사는 100억이고 한 회사는 10억이야. 그쵸? 그럼 PBR 가지고 선생님이 1이면 괜찮은 정도라고 했는데 투자를 할까? 이런 의사결정 안 된다고요. 뭐까지 같이 봐야 돼요? 이익까지 같이 봐야 돼요. 근데 또 PER만 보면 될까? 인 거예요. 어떤 회사가 30년 동안 회사를 매년 최소 10억씩 벌면서 잘 매출을 일으키면서 사업을 했어요. 그 회사는 최근에 매출이 한 50억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지난 몇 년간 지난 30년간 10억씩 꾸준히 벌었기 때문에 자본이 최소 300억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회사는 얘랑 똑같이 50억인데 이익이 50억인데 한 3년밖에 안 됐어. 그 3년 동안 빚 지고 이래서 모아놓은 돈이 0이네. 그럼 딱 봤을 때 이 회사는 이 회사가 둘 다 시가총액이 500억이야. 근데 올해 이익이 50억이래. 그럼 PER이 얼마예요? 둘 다 10이에요. PER 10 가지고 의사결정 하려고 했더니 자본을 까보니 완전 다르네. 회사 자체가. 그러면 이거는 PER 가지고도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시가총액에서 이 회사가 가진 자본을 빼고 뺀 자본을 시가총액에서 자본을 빼서 그 나머지 프리미엄을 이익으로 얼만큼 커버할 수 있냐 이 지표를 만든 이유가 이거는 자본과 이익을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또 판단해요? 그게 만약에 계산했더니 한 3이 나왔어요. 높은 거야 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쵸? 어떻게 하냐면 이 회사에 매년의 재무지표가 있을 거죠. 작년 5년 동안 이 회사에 자본이 있을 거고 자본 상태가 있을 거고 이 회사에 몇 년 동안 손익이 있을 거죠. 그럼 그거가 있고 그 회사에 그 해에 주가가 높았을 때도 있고 낮았을 때도 있었죠.
그럼 주가가 높았을 때도 있고 낮았을 때도 있다는 말은 시가총액이 한 1,500억까지 갔었다가 어느 해에 같은 해지만 어느 그 해에 낮을 때는 1,000억까지도 갔을 때가 있었죠. 23년으로 돌아가서 23년에는 이 회사가 한 800억이었다가 최상단이 하단쯤이 한 뭐 750억이었어요. 주가 변동이 얼마 없었던 해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 회사의 시가총액 그 해의 상단과 하단이 나오죠. 상단 하단 상단 하단이 매년 나오죠. 재무제표는 딱 정해져 있을 거고 자본과 이익은 정해져 있을 거고 그거 가지고 그 해에 이 회사의 프리미엄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의 상단과 하단이 나오죠. 그게 작년에는 5에서 3이었어요. 그 해 전에는 또 6에서 2였어요. 또 그 전 해에는 4에서 3이었어요. 그러면 딱 중간을 봤을 때 평균 한 3으로 떨어져요. 근데 지금 제가 태경 BK를 계산해 봤더니 1이네요. 뭘 의미해요? 지금 역대 3년보다 프리미엄 회수 기간이 가장 짧은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왜 설명드렸냐면 그러면 저평가 구간이면 내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 계산해서 사는 게 그게 맞아? 이렇게 계산해서 샀으면 다 샀겠지. 왜 안 사고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알아보는 게 다른 사람들도 사고 있나를 차트에서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그 가격대 지금 1위라며 1위 작년 몇 년 가치보다 훨씬 더 저평가 받고 있는 거라며 그럼 다른 사람들도 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추가를 해볼 거예요. 여기 메뉴 항목 검색에 보유 수량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블 클릭을 이제 할 거예요. 다 하면 안 돼요. 외국인 보유 수량 더블 클릭. 금융 투자 잠깐만요. 더블 클릭. 여기 안 뜨는구나. 여기 뜨는데 여기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외국인. 여기 안 뜨는구나. 그럼 여기 아래서요. 죄송해요. 외국인 보유 수량 더블 클릭. 일간에서만 추가할 수 있대요. 일간. 일을. 죄송해요. 일. 주라서. 네, 여기 위에서부터 더블 클릭하면 떠요. 그래서 뜨죠. 그 다음에 금융 투자, 보험, 투신,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기타 법인, 사모펀드까지. 좋아요. 자, 이렇게 보면 머리 아파. 네.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이제 터졌죠. 이때 이날 터졌죠. 이날 누가 샀어요? 투신. 그죠? 투신이 이때 들어올린 거죠. 그쵸? 그 다음부터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그럼 이때 이 가격은 의미가 있는 가격이죠. 봐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누가 들어왔어요? 기타법인. 그쵸? 기타법인 들어왔죠. 그럼 기타법인 아니에요. 사모펀드. 이것도 들어온 거 아니에요? 기타법인도 들어왔어요. 둘 다 들어왔어요. 둘 다 어떨 때 들어왔어요? 한 2쯤 들어왔죠. 응. 여기 가격대가 얼마예요? 4,500원대. 저희는 4,500원대까지가 진짜 그 속된 말로 핥는 라인이라고 봅니다. 진짜 그 밑바닥까지 핥는 라인이 이 정도라고 봐야 돼요. 이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특이한 어떤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는 이때로 돌아가 보면 어떤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트럼프 뭐 등등등 어떤 뭐 이렇게 시장에 큰 충격들이 있었을 거예요. 악재가 있었던 네. 거고. 네, 빼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네, 보면 이때 얼마예요 또? 이때도 한 요 때네요, 그쵸? 요때. 하나 더다. 그럼 이럴 때 사모은 거잖아요, 그쵸? 이럴 때 사모기 시작하다가 주가 떨어지니까 다시 이때 사모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이제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네. 차트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 띵띵 터진 구간들 되게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예를 들면 이걸 다 안 보고 그 회수기간 이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그냥 차트만 보는 사람들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것만 보고 가니까. 여기 들어왔네. 이것까지 한 단계 더 보면 얘도 들어왔고 이 구간에 또 누구지? 이 구간에 기타 법인도 들어왔네. 근데 기타 법인이 이때 파네. 그쵸? 팔죠? 그러면 얘네는 기타 법인은 이때 들어왔다가 이때 파는 거잖아요. 그쵸?
얘네 매수 라인은 이 라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라인에는 나도 같이 따라 매수해야겠다. 차트도 보고 수급도 보면 조금 더 나아요. 근데 차트 소위 말하는 차트 충들은 차트만 봐요. 그래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진짜 차트는 모든 걸 다 말해주니까요.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차트만 보도 되지만 저희는 뭘 하려고 그러냐면 물량을 태우려고 그래요. 물량. 진짜 차트만 보고 투자한다고 해서 여기서 500 태워, 1000, 2000 태워요? 못 태워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아, 나 틀렸나 보다. 이러고 그냥 판단 말이에요. 실제 차트 충들은 이때 샀다가 이때 이때 샀다가 분명 이때 팔아요. 왜냐면 못 버텨요 이거. 못 버텨요. 근데 저희는 버틴다니까요. 뭘 보고? 이 회사 이거 말이 안 돼. 이때 더 잡는 거예요 저희는. 왜냐면 이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가격이 역대 가격이 아니죠. 이 시가총액 이게 시가총액이라고 비면 이런 시가총액이 이런 이익이나 자본 구조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구간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고 그거를 누군가는 받아주는 것도 저희가 시그널을 만약에 봤었다면 이때 저희는 매수 들어가죠. 제가 만약에 이걸 알고 있었으면 저는 이때 풀베팅 들어갔을 거예요. 네오오토도 그런 식으로 풀베팅 들어갔고요. 네오오토도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구간에 다시 더 사거든요. 그럼 이제 금방 올라줘요. 이게 아닐 것 같지만 진짜 이렇게 돼요.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제 투자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 게 그럼 지금 이 팔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팔고 있는 사람 개인 외국인 좀 팔았죠. 봐봐요. 좀 팔았죠 이렇게. 외국인? 네, 좀 팔았죠. 금융 투자. 금융 투자 얘네도 팔았네. 근데 그럼 얘는 이제 위험한 거 아니야? 이때 팔았죠. 이때 팔았죠. 이렇게. 근데 사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파는 것도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예요. 저희는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여러 가지를 봐요. 재무도 보고 차트도 보고 수급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스코어링을 하는 거예요. 스코어링. 내가 내 조건상 이렇고 얘가 다 맞으면 나는 얼마 투자할래. 이런데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스코어링을 한다면 저는 얘는 스코어링을 할 때 되게 좋게 생각할 거예요. 파는 건 지네 마음이지만 사는 거는 저점에 사는 거는 의미가 있으니까 사는 거거든요. 이때 팔고 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종목이 더 괜찮아 보였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 굳이 이때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계속 쭉 사모으고 있잖아요. 저는 얘를 좋게 해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보다는 파는 거보다는. 네. 근데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이 회사가 대표이사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공동 대표이사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서울대 출신이고 신한은행 M&A 본부에 있다가 P회사 그러니까 사모펀드사로 갔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다른 자회사들을 인수합병하는 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이 사모펀드 수량을 되게 더 의미 있게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저는 이거 제 역량인 거죠. 제가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더 인풋을 넣을 수는 있죠. 근데 통상적으로 기타 법인 수량은 되게 의미가 있어요. 기타가 들어오는 거. 기타 법인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작은 회사에 기타 법인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기타 법인이 들어온다는 건 재무팀이 저 주식 사겠습니다 하고 주식 사는 의사를 좀 받아야 되는데 태경 BK 뭐야 이런다고요. 삼성전자 하겠습니다. 그래 좋구만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 필요해 우리 회사 하는데 태경 BK 이런다고요. 뭔데? 뭔데? 네 아는 회사야? 왜 그래?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살 때는 자회사가 사요. 이게 기타 법인의 세부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회사가 사거나 이 회사의 거래처가 사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그마한 종목들 중에서 기타 법인이 들어오는 시그널을 전 되게 제일 좋아해요. 저번에 그 말한 증여 뭐 이런.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안에서 그래서 이 시그널을 되게 좋게 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런데 지금 얘 한번 저장하고 가죠. 저장. 차트들 관리. 그래서 수급 차트 이렇게 적죠. 좋아요. 그 다음에 다 꺼요. 다 X 오른쪽에 있는 거 거래량만 놔두고 이렇게만 괜찮아요. 또 추가하니까
아 거래량은 낮더라고요. 아, 지금 거래량 추가하면 돼요. 여기다가 눌러서 거래량 더블 클릭. 네, 좋아요. 이건 거래량 나오죠. X. 네. 자, 거래량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런 날 사는 거예요. 이런 날. 이렇게 너무 좋은 가격을 줬는데 거래량이 없을 때 왜 자꾸 뜨는 거야? 사모아 주면 돼요. 신호를 이거 뭐 자꾸 뜨는 거예요? 이거 여기 뭐 여기 창 띄우기. 아, 네, 창 띄우기. 네, X. 그래서 이런 거래량은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러니까 이런 날은 무서워할 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떨어진다고 해서 뭐야 왜 더 떨어져? 할 수 있지만 더 떨어. 선생님 쓰라고 때 왜 떨어지는 거야 이러지 말고 그렇잖아. 추격 매수를 해라. 더 이제 분할 매수를 해라. 어차피 지금 너무 싼 구간이에요. 제가 우려하는 건 담았다가 저희가 물량을 미처 못 담고 날아가 버릴까봐. 왜냐면 지금 우리가 산 가격보다 더 올라갈 건데, 왜냐면 지금 우리가 산 4,700원 라인도 너무나 싼 가격이기 때문에 언제 올라가도 이상하진 않아요. 언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떨어지면 더 사면 돼요. 예. 왜냐면 이 이하로는 잘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때 거래량 명확하게 나왔고, 이때 거래량 명확하게 나왔고, 이 라인이 이제 이 라인이 이제 요 라인이고, 그렇죠? 요 라인이죠. 이 라인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갈 거예요, 이제. 제 생각엔 초록색 라인이? 아니요. 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 몸통 끝. 네. 네, 몸통 끝단 혹은 시작단. 얘가 1차고 얘가 2차예요. 지지선. 지지선. 네. 첫 거래량이 터졌을 때의 상단과 하단은 잘 깨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그 맥락을 가지고 있냐면 이거예요. 이걸 좀만 더 이렇게 해서 얘를 드래그를 여기 누르고 왼쪽으로 쫙 놔둬봐요. 네, 이러면 이제 이게 커져요. 커지고 얘를 또 내가 그 부분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첫 터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딱 보면 돼요. 그럼 이제 커지죠? 그러면 뭐예요? 주가가 이렇다 할 어떤 거래량 없이 이렇게 횡보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언제죠? 지금 우리가 보려고 했던 거래량이 이거네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여기도 거래량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석해 보죠. 뭐냐면 이때는 사람들이 쭉 두고 있다가 이 떨어질 때도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좋다고 생각한 세력 혹은 개인 투자자 혹은 어떤 기타 법인 등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살려면 내가 수익 어느 정도 내고 돈 좀 짭짤하게 만들려면 한 2-30원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래량이 안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쨌든 사긴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요. 이때까지 기다려.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매수를 딱 시작한 거예요. 빵 시작을 했고 이때 종가로 끝나버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때 더 안 샀을 것 같아요. 더 안 사고 그냥 놔둔 거예요. 놔뒀더니 개미들이 몰려가지고 저를 올려주다가 수급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올리고 자기들끼리 파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두루두 떨어지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다가 이때 다시 한번 매수를 버튼을 쫙 누르는 거죠. 매수 버튼 쫙 누르면 네. 물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거래량은 없죠. 이때가 이건가요? 이때가 이건가? 그렇죠. 아 이때 이거네요. 그렇죠. 거래량 빵 터지고 또 다시 쭈르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때가요? 근데 이게 지금 빨간색이 거래량. 근데 빨간 색깔은 뭐예요? 매수? 빨간색은 전날보다 거래량이 많았을 때 빨간색. 아 그냥 그런 뜻이구나.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개미를 덜 탄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많이 타는데 그럼 이때 어떤 수급이 들어왔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때 한번 볼까요? 이때 얘를 눌러서 설정이요? 이거 눌러서 수급 차트를 눌러보면 아까 방금 이날 어떤 애가 들어왔는지가 중요해요. 연기금. 그렇죠? 연기금은 4,900원에 들어왔다가 얘는 손해보고 그냥 그렇게 재미 못 보고 턴 거예요. 그쵸? 재미 못 털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를 대충 알고 있는 회사들은 기타 법인이 많이 털었네. 아니에요? 털었죠. 이때 털었죠. 오히려. 많이 판 거네. 네, 이때 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 주가 아는 사람들은 그냥 이때 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낮아졌을 때 다시 또 사모으는 거고 매집해가지고 매집하고 하는 거고. 네. 그럼 이때는 진짜 세력들이 올렸을 확률이 높아요. 개인 투자자들. 그럼 여기서 개인 보유 수량 한번 쳐볼까요? 개인 보유 수량. 보유 치면 나올 거야. 어디 있어? 엔터. 엔터. 네. 아, 엔터. 보여? 네, 그 개인 보유 수량. 더블 클릭. 네. 그러면 이때 개인 보유 수량이 여기서 늘어나는 거죠. 맞나? 그러네. 네. 그렇죠. 이때 개인 보유 수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개인들이 그냥 물린 거예요. 음. 물리거나 어쨌든 뭐 세력. 다 내려가고 있네. 그리고 올라가고 네. 네. 얘는 내려가고 네.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얘네가 물리고 얘네가 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럼 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희 차트로 어떤 선을 볼 때 얘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없어지냐면 매수할 때 이 포인트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얘는 이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애들 이렇게 조용조용히 이제 사모은 애들 여기도 잘 사모았네 얘는. 그쵸? 그러네요. 네, 잘 사모았어요. 개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개인과 이 개인은 다르겠지만 고래인가 봐. 되게 잘 사모으는 거예요. 이때. 그 다음에 이때는요? 이때는 또 누가 들어왔지? 이때는 연기금이 아니다. 이때는 사실 마땅히 들어온 사람이 없이 거래량이 올라갔네요. 연기금이 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네. 연금 제일 많은데.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보되 거래량이 터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터진 시작 지점 있죠. 터진 시작 지점 이하로는 잘 안 내려가는 습성이 이게 있어요. 터진 시점 거래량이 터진 시점 이런 시점 이하로는 잘 안 내려가요. 네. 그래서 그게 지지선이 강력하게 돼요. 거래량이 시작됐을 때 터진 시초가 여기 지점은 잘 안 깨지는 습성을 가져요. 근데 얘가 지금 이게 뭐 우연스럽게도 뭐 이렇게 해서 한 이 정도 라인을 이 정도 밴드를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 라인을 저희는 한 이 정도라고 보고 지지할 수 있으니 계속 거기서는 이제 네, 담아갈 수 있죠. 나는 보면 이렇게 외국인 보유수랑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계속 네. 막판에. 네. 외국인도 어떻게 알고 이런 태경 이런 조그만 사를 알고 투자를? 전문가들 있겠죠. 아까 이거 나는 조건부 조건부 검색한다고 검색해서? 검색해서 그런 거만 치고 하다가 또 빠지고 그러겠죠. 뭐 그럴 수 있죠. 아니면 프로그램 순매수량? 음. 프로그램 매수량. 아 프로그램. 네, 프로그램 순매수량 한번 쳐볼까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네. 맨 밑에 있는. 거래량 터졌던 날 오히려 프로그램은 매도했네. 얘도 비싼 가격이니까 매도했겠지. 이때가 네. 가격이 올라갔어. 네. 아니면 이 투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프로그램으로 매도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우리가 많이 투자 받았다고. 신탁.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수급을 보는데 저희는 이제 얘를 이제 그 거래량이랑 그다음에 기타 보조 지표들을 좀 넣을 거예요. 그거를 넣으려고 하니까 얘를 다 일단 X를 눌러주시고 돈이 빠지겠어. 너무 글씨가 작아. 사람들이 괜히 이게 막 멋있으라고 모니터를 여러 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작아서 아, 이유를 알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얘는 이동평균선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동평균선. 그래서 얘를 조금 가다듬을 거예요. 더블 클릭. 얘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여기를. 아 얘를 거기 위에. 저걸 봐줘. 네. 보지 마.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얘 세 개를 0, 0으로 바꿀 거예요. 여기서부터요? 아니 얘 기간 4, 기간 5를요. 0, 0. 네. 그리고 5, 20. 얘를 4, 잠깐만. 60이요. 이게 뭐냐면 5거래일, 일주일, 의 이동평균선, 20일, 한 달, 의 이동평균선, 1분기에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라인 설정을 갈 거예요. 라인 설정을 가고 얘 두 개를 체크박스 해제. 좋아요. 저는 종가 단수는 좀 예를 들면 점점점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서 점점점 밝은 색을 쓰긴 해요. 그래서 핑크색, 뭐 초록색, 회색 이렇게 저는 두거든요. 왜냐면
핑크색이 좀 이렇게 좀 눈에 잘 띄거든요. 그래서 핑크색 일단 핑크색 돼 있으니까 놔두고 21 얘는 초록색, 왜냐면 빨간색 초록색이랑 이게 파란색이 안 섞이니까 초록색, 그 다음에 61선을 얘는 뭐 회색, 네 이런 식으로 진한 회색 그런 식으로 네, 두고 얘 너비가 2로 돼 있죠. 너비를 얇은 선으로 해주세요. 예? 네. 그래서 확인. 네. 이렇게 하면 이 5일 평균선이 지금 이제 주가랑 가장 붙어 다니죠. 왜냐면 5일을 평균 낸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일 평균선은 떨어지긴 떨어지는 주가가 떨어지는데 얘는 그 떨어지기 전에 평균을 내니까 떨어진 것보다 더 위에 있는 평균선인 거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구간이 계속 길었으니까 이 더 긴 구간에 이 60일 평균선은 더 위에 있는 거죠. 네. 이거를 역배열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은 1포인트 선 굵기에 얘는 단기선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로 해요. 단기선. 그 다음에 우리는 장기선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동평균선. 네. 그래서 여기 잠깐만. 네. 잠깐만요. 그럼 얘에다가 그냥 이동만 써볼까요? 그쵸, 가격 이동 평균. 네. 그럼 이게 하나 더 추가됐죠. 얘를 더블 클릭.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간을 60일 다음에는 이제 반기가 120일? 필요하죠. 반기 120일. 근데 120일이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 휴일도 가끔씩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112일 선을 써요. 112. 112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224. 224. 네. 네. 그 다음에 448. 네. 그런 식으로 00. 네. 그리고 이제 라인 설정. 그래서 똑같이 색은 이렇게 가되 핑크색, 초록색, 뭐 회색 가되 선 너비를 저희는 3포인트로 할 거예요. 어떤 거요? 선 너비. 점점? 1, 셋, 딱 선 너비 3. 얘도 3. 네. 얘도 3. 네. 그리고 얘를 없애요. 이 선. 네. 회색하고 얘 없애줘요. 다 회색으로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아까 이동평균 생각하고 색깔이 근데 두꺼워서 확 보여요. 네, 확 보여요. 이렇게.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머릿속에 점점점 얘는 이제 점점점 어두운 애가 거꾸로 갈수록 이제 역배열이고 밝은 색이 위로 갈수록 정배열인데 두꺼운 거는 장기고 네, 얇은 거는 단기다라고 저희는 머릿속에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얘를 한번 이렇게 왼쪽으로 얘 잡아서 왼쪽으로 한번 드래그 해보시죠. 네, 좋아요. 이렇게 하면 지금 역배열이 시작이 돼서 점점점 역배열이 됐다가 지금 간격이 좁아지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동평균선의 그 사이가 좁혀진다라고 해서 이격도가 좁혀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격도가 좁혀지고 심지어 지금 올라. 역전이 됐죠. 어떻게? 어머. 아이고, 잠깐만 이거 지금 제목 차트는 거 같긴 해요. 그래서 아까 얘를 한번 꺼보시겠어요? 얘 X. 네. 네. 그리고 얘를 0600 다시. 네. 여기 확인. 여기 크게. 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네. 딱.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하기 전에 저장. 저장하고 멈춰야겠다. 얘 차트 관리 똑같이 저장하고 복잡하면 안 돼요. 얘를 해서 기본 차트. 네. 좋아요. 이렇게 되면 일단 저장이 된 거고. 그럼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려고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차트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건 이 구간들이에요. 이 구간들. 왜 이 구간이 중요하냐면 이 구간만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당겨서 오른쪽으로. 네. 이 구간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 구간들. 왜냐면 첫 번째로 거래량 없는 차트 움직임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거래량이 있는데 어떤 움직임이 중요하냐면 그 얇은 선이 두꺼운 선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을 때 단기선이 장기선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을 때가 골든 크로스고 네, 골든 크로스까지는 아니지만 골든 크로스는 이제 정별을 만드는 가는 거니까 시도하는 첫 단추라고 봐서 이때의 지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거래량이 실렸고 단기선이 이 핑크선이 뚫었잖아요. 그렇죠? 뚫으면서 이 주가도 완전 다 뚫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단타를 칠 때 이때 이걸 발견하잖아요. 여기까지는 갈 거라고 다들 생각해요. 우선까지는 네, 이걸 뚫어버렸고 뚫어버렸을 때 이때 다다다다다 올라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여기까지는 가겠지 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는 쉽게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내가 발견했어요. 거래량 빵 터진 거 발견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지금 여기에요. 근데 그럼 여기까지 먹을 게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단타 여기 칠 수 있어요. 그래서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저 같았으면 쳤어요. 왜냐면 저는 이때 어차피 모아가려고 했었으니까. 그럼 이 구간에서 그냥 단타 치는 거예요.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그날 뭐 남들은 막 정신없이 막 10%, 뭐 20%막 남들은 막 진짜 엄청나게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어도 저 상관없어요. 그냥 제 구간 아니에요. 제 구간 아니에요. 사모으고 파스타 팔았다.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 7% 갔네? 뭐야 오늘 더 가겠네? 거래량 터진 거 보니까 사. 떨어졌어. 파는 게 아니라 사. 떨어질 수 있지. 더 사. 근데 갑자기 주가 올랐네? 팔아. 그 선 안에서만 네, 선 안에서만. 사 놓고 네. 그 선 넘어가면 팔아버리고. 네. 그래서 단타를 칠 때 이런 구간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보면 이거를 누군가는 설명할 때 시도라고 하거든요. 시도. 매물대를 체크한다라고 해요. 뭐냐면 내가 10억을 빵 찔렀는데 돈 막 사람들이 막 던져. 그래서 높이 못 올라가. 그러면 더 사모하겠다 이래요. 이 구간에 더 살 수 있구나 세력은 판단하는 거예요. 더 나오는구나. 그럼 쉽게 안 올려요. 더 모았다 가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더 사다가 또 올려요. 또 시도해. 똑똑똑똑 올라가도 되나요? 똑똑똑똑 했는데 개인이 또 팔아. 오케이 그럼 사 모아. 똑똑 없네 이러면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호들이 이제 이 회사의 주가의 차트를 만드는 과정이래요. 저는 그렇게 뭐 차트 가지고 평가하는 건 좀 그렇지만 왜냐면 그래도 차트가 예쁘게 만들어져야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예쁘게 만들면서 동시에 자기네가 살 수 있는 물량을 이제 여기 땅 해버리면 자기가 물량 안 모았을 때 세력 입장에서는 아쉽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을 하면서 예쁘게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태경 BK 뭐뭐뭐 테마주스 뿌리는 거야. 여기저기다가. 그러면 이제 와 테마주인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증권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태경 BK 제가 추천하는 주식입니다 이러면서 막. 왜냐면 당위성이 있거든요. 회사 되게 괜찮잖아요. 네. 여기 좀 더 올라가서도 얘기해도 돼. 그럼 이제 증권방송 보는 사람들이 오씨 저 사람 픽 항상 올라가는데 이러면서 또 사고 주가 푸르륵 올라가면 이제 털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지금 저희는 세팅이 됐었고 여기서 두 가지만 더 세팅할게요. 세 가지. 뭐냐면 여기다가 영어 5 영어 5 그다음에 베이비 할 때 B O B B 베이비 할 때 B 그다음에 바이올린 할 때 V. 네. 엔터. 네. 그래서 OBB 맨 아래 있는 거야. 더블 클릭. 좋았어요. OBB 나왔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검색할 거예요. R S I. 네. 그리고 RSI 맨 아래 있는 거요. 네. 죄송해요. 저 기로 했어요. 기. 네, 기 RSI. 네. 어떤 거? 기 RSI 세 번째 거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쳐서 STO 엔터. 그러면 스토캐스틱 슬로우라고 있어요. 기 맨 처음에 있는 거네. 좋아요. 이렇게만 세팅을 저는 해요. 저장해야 되네. 저장 차트 틀 관리 기본 차트에다가 누르고 기본 차트에 누르고 여기다가 등록 수정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아까 기본 차트 있지 않았나? 이거요. 아까 거래량만 놔둔 거라서 아. 네.
이미 존재하는데. 네, 아, 바꿔요. 네, 이평선이랑 다 같이 세팅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는 뭘 의미하냐면요. 얘는 뭘 의미하냐면 상승할 때 매수세가 있었는데 하락할 때 매수세가 많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얘도 상승세는 거래가 그 상승 때 이제 거래량이 실렸으나 하락 혹은 횡보 때 거래량이 없음으로 많이 없음으로 이 선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 때 거래량이 있었으나 하락 때 거래량이 그리 없음으로 얘가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 누군가는 사 모으고 있다라는 이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빵빵빵 터졌지만 매수 거래량만 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샀고 누군가는 팔았겠죠. 근데 호가를 올리면서 샀냐, 호가를 내리면서 팔았냐는 또 다른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게 호가를 올리면서 계속 샀고 내리면서 파는 거는 적다 상대적으로. 내리면서 판 게 없다. 네, 내리면서 파는 게 적다. 매도 물량이 적다라는 거고. RSI 스토캐스틱스로 똑같아요. 뭐냐면 위로 가면 과매수, 아래로 가면 과매도. 그래서 당연히 이 회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과매도 구간에 사고 과매수 구간에 팔고 하는 건데 저는 파는 구간은 잘 모르겠으나 매수 구간은 되게 잘 맞아요. 특히 언제 이렇게 급등이 있고 다음은 되게 잘 맞아요. 급등이 있고 다음 얘는 잘 안 맞아요. 이런 급등이 없는데 나온 과매도 신호는 잘 안 맞아요. 그런데 급등이 있고 그 다음 신호는 되게 잘 맞아요. 이해되세요? 급등이 있고 그 다음 신호. 그래서 저희가 매수 매도 할 때 얘를 다시 사모을까 이런 거 있죠. 다시 언제 사모으지? 급등이 지난번에 터지고 그럼 이 시그널 나왔을 때 이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떨어질 때 안 무서워한다고. 근데 실제 안 무서워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도 터져버리면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교집합처럼 계속 나타나고 수급도 봤는데 수급에서도 누가 올라오고 있고 이러면 아, 이 구간에 진짜 똑똑한 애들은 다 사모으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확률을 계속 높여가는 거예요. 이제 한 요 정도가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는 네,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질문 혹시 있으신 거 저장 다 하셨죠? 네. 다 된 거 맞나요? 어떻게 볼까? 여기가 보면 되나?